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주봉 차트를 보면 일단 세력들이 여기죠. 15,000원대까지 주가를 완전히 폭락을 시켰어요. 여기서 후행성 차트를 보면 2022년도 10월 24일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죠. 바로 1년 후 2023년 10월 30일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코로나 때 한번 또 바닥을 한번 찍었었던 이 가격대가 1, 2, 3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세력들이. 역시 우리나라 이 주식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신과 의사 한 100명을 놓고 개인 한 명을 때려잡는 그런 주식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행성 차트를 보면 역시 1 바닥, 2 바닥, 3 바닥 가깝게는 이 2 바닥을 찍고 여기 16,000원대인데 여기 16,030원대죠. 250일 최저가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야, 이 거의 뭐 한 더블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한국전력의 이 적정 주가는 얼마다? 한 25,000원에서 3만원대에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 당분간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기업 분석을 딱 보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이 기업이 간 돈을 얼마를 벌었냐. 그 전에 2020년도에는 58조를 벌었죠. 그 다음에 60조, 그 다음에 71조. 여기까지만 대단해요. 근데 2023년도 4분기에는 88조 정도 벌었어요. 90조 정도, 거의 100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은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58조에서 88조면 30조죠. 30조를 무엇으로 매출을 올렸습니까?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비싸게 사갖고 와가지고 결국 싸게 판매하니까 계속 적자를 봤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지금 한국전력이 공기업으로서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전기요금을 30조를 올렸다. 이게 여기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세대수가 지금 1인 가구가 거의 뭐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만큼 2,500만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하는 거죠. 저도 전기요금이 지금 18,000원 내다가 지금 28,000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사용하는 건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4조 5천억밖에 영업 적자가 지속됐지만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30조 정도는 줄어들었다. 4조 5천억 정도 되면은 2024년도 지금 분기 보고서가 좀 나올 때 됐죠. 그래도 이 적자가 지속되는 것보다 이 4조 5천억이 흑자로 돌변할 수 있다. 왜? 여기서 전기요금 한 번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흑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것은 콩을 비싸게 사와가지고 두부를 싸게 판다는 거죠. 콩을 10,000원에 사와서 전기요금을 5,000원에 판매하니까 판매할수록 두부를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한국전력의 적정 주가는 3만 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세게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올린 적이 별로 없는데, 자, 2024년도 4월 18일 날 이 리포트 요약을 해놓은 거 보면 이 보고서에 보면 모두가 바라는 한국전력의 정상화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하향. 에너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3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 뭐 거의 뭐 6만 원, 7만 원 내고 있으니까 7, 8만 원 내는 사람이 12만 원 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좀 하향을 해야겠다. 안정화에 따른 투입 원가, 이 원가를 좀 조정해야죠. 지금 한국전력이 왜 전기요금을 비싸게 사오냐?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저렴하게 사와야 된다는 거죠. 하락과 레벨업 된 전력 요금 영향으로 2004년도에 큰 폭의 요금 인상 없이도 연간 흑자 달성 가능할 전망. 근데 요금 인상 없이는 이게 지금 흑자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야 전기요금을 적게 그나마 공급할 수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우리나라에 맞지가 않아요. 삼면이 바다고 또
또 우리나라는 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평야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전기를 저장해 줘야 되는데 저장할 수 있는 그만큼 기술력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전기가 생산이 되면 초 단위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동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런 현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또 인상을 해줘야 기업이 어떤 흑자가 나야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계속 돌려막기로 지금 한국전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이제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또 인상해야 된다. 이번에 이쪽 야당, 여당 뭐 등등 해서 국회의원 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인상에 무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죠.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하반기 실적부터 반영될 이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라는 게 국제 유가를 얘기하는데 이 국제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부터 순금부터 해서 지금 뭐 달러 1,400원대죠. 계속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면 전기까지 만약에 이게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SK하이닉스 뭐 반도체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이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여긴 다 100% 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전기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전력의 이 미래가 불투명하지만은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2024년도 4분기의 소액 주주 현황을 보면 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5만 5,134분이 있는데 그 전에 54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65만 명과 10만 명 정도 늘어났다. 그 다음에 비율이 38%죠. 6억 4천만 주에 2억 4천만 주 정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한 18%, 20% 하면 50%, 한 60%, 56%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해 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열 회사를 보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국전력기술, 그 다음에 한전 KPS 이렇게 되는데 비상장 회사가 29개 정도 되고 있어요. 한국전력이 이 원자력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태양광도 하고 있고 풍력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도 한국전력이 나름대로 이 원자력을 해서 상승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월봉 차트 보면 바닥에서 잠깐 반등을 줬는데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 급락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한번 전기요금 인상해서 여기서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30조 정도의 이 매출액이 올랐으니까 60조 되다가 이제 100조 되니까 매출이 오르니까 흑자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가가 원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냐. 그리고 뭐 한 10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한번 반등을 준 거예요. 반등을 줬는데 너무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이 또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도 되거든요. 이동평균선 타고 우리나라 주식이 한 121선 정도 타고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성격이 워낙 또 급해요. 막 이 또 상당히 많이 세력들이 어떠한 특정 세력들이 무슨 화투 치듯이 바로바로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죠. 단 한 달 만에 주가를 상당히 많이 올렸죠. 20% 이상 올리니까 여기서 또 무리하게 다시 원위치가 온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 우리나라의 주식 스타일이 이게 뭐 누굴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 헤지펀드를 좀 보면은 이 JP모간 서울이 지금 꾸준히 사들였어요. 이렇게 역시 이거 한두 달 정도 이 타이밍에 JP모간이 상당히 많이 샀단 헤지펀드들이. 그리고 나서 주가를 폭락시켰는데 또 매도세고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역시 우리나라는 이 외국인들의 이 현금 지급기다.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역시 지금 보면은 2월,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사들였어요. 한국전력을. 뭐, 저기서 보면 뭐, 한국전력을 뭐 5만원까지 올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끌어올리다가 다시 또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단타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 일봉 차트보다 주봉 차트를 보면 이 18,000원대 이 가격대가 오면은 일단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한국전력에 18,000원. 사실 그 전에 23,000원 깨지면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8,000원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2만 원대가 이제 깨지면 조금씩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 반등 주고 다시 또 이렇게 18,000원 또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한국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또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보면 이 강원도 동해안 수도권 전력망 세워 지역 편중 해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이 동해안 쪽이죠. 이 바닷가 쪽 이쪽이 물하고 굉장히 원자력이 관련이 깊으니까 이쪽에서 원자력을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뭐 1,200만 명, 서울에 뭐 950만 명, 뭐한 2,3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60%가 서울하고 경기도에 살잖아요. 뭐 인천 쪽.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안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 공적 책임 기업 수익업에 충실. 그래야 공기업이죠. 사실 근데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좀 창피스러운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었으면 벌써 부도 났죠. 사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에 뭐 다 정규직이 있는 거 아니죠.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다 협력업체, 용역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전 이자 비용만 연 3조 원 넘어 한전채 한도 턱밑. 이 이자만 1년에 3조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참 10년이면 30조를 내는 거예요. 이건 뭐 한국전력의 매출액의 거의 뭐 50%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기요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전기요금 25,000원 내는 1인 가구가 전기요금이 얼마 낼 가능성이 있다? 5만 원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또 산업이 1순위이기 때문에 또 산업 쪽엔 전기요금이 좀 공평하게 해야 돼요. 개인들에겐 전기요금을 그렇게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나 영업이익 엄청나게 내잖아요. 거긴 전기요금 많이 때려야 된다는 거죠. 1년에 영업이익 뭐 20조, 뭐 30조, 뭐 10조 이렇게 나오는 데는 전기요금이 지금 한 10배 정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다. 역시 한국전력의 이 원가 절감 어떻게 싸게 사오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하면은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2만 원대가 좀 깨지면은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국전력을 뭐 거의 뭐 10,000원대까지 뭐 끝까지 뭐 빼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